충격적인 가정 내의 부모 혹은 조부모의 아동 학대 영상입니다. 자, 이건 이제 엄마의 SNS입니다. 예, 엄마가 첫째 민우라는 아이를 출산하고 이때까지는 좋았대요. 지가 벗었어. 초반에는 다 좋았어요. 첫째 낳았을 때도 좋았어요. 근데 둘째 낳고 나서부터 남편입니다. 변했죠, 사람이. 자, 둘째가 태어났어요. 2020년에. 왜? 왜지? 그 무슨 뭐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 무슨. 가족의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담겨 있는데요. 화목해 보이죠? 자,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첫째고 분홍색 옷을 입고 내가 둘째입니다. 내려가! 어. 엄마 완전히. 왜 자꾸 하루 종일 며칠 전부터 계획을 왜 그래, 사람 힘들게! 그만 좀 해야지, 어머. 아니 애는 뭐 다 흘리지. 만나낼 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아, 진짜 지겨워, 진짜. 나가! 근데 아이가 나가다가 다시 또 앉으라니까 돌아와서 앉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가 2살입니다, 지금. 다 알아들어. 네,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아이를 학대는 사람이 엄마뿐이 아니랍니다.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까 그 엄마의 아빠죠. 맞아. 어머 어머 미쳤나봐. 왜 저래? 어머 어머. 저거는 그냥 집 자체가 성격이 네. 이상하네. 이 할아버지가 저러는데 엄마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 다른 가족도 옆에 있는데. 어! 저 사람들 진짜. 지금 어른이 셋이나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신경 안 받는다. 이래 지금 자기의 내린 자세에 숨긴 자세가 좀 저렇게 우는데. 야, 저 아이 앞으로 어떻게 커요? 야, 그러니까 아직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약간 흐리게 했지만 아이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야! 어머. 아니 저러다 뇌 아, 막 다. 너무 스트레스가. 집안 곳곳에서 지금 학대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거실의 모습인데 보세요. 둘째가 밥을 먹다가 토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 한다, 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둘째가. 아 토할만 하지 저러는데. 이 저 첫째가 둘째의 등을 토닥거립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진짜 눈물 난다. 야. 아씨. 아, 저 꼬마애들이 진짜. 아빠는 몰랐던 건가? 지금 아이의 아빠가 직업 특성상 집에 잘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는 엄마하고 처가 식구들이 함께 살면서 육아를 했고요. 근데 아빠가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큰아이가 달려오면서 엄마가 때렸다고 말을 한 거를 듣고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한 거죠. 예, 그래서 확인 후에 바로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아이들로부터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 아니 분명히 두 아이 다 자기 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지금 아이들을 때리면서 문자하고 막 아이들을 때리고 막 평상시처럼 막 대화하는 게 저게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애를 맨날 때리는 게. 아이들을 학대해온 가족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홈카메라에 잡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지금 엄마와 외할아버지는 대각선상으로 지금 앉아 있고요. 아이들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너 진짜 별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고 왔으니까 얘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얘기를 해주고 왔어. 나는 하나도 안 미안해 얘한테. 막 이불에다 터지고 막 호텔로 이거 안 미안해. 근데 얘한테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 막 하는 그러다 이렇게 툭 쳤어 이렇게 어디를.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 나는 얘한테. 아니 웃으면서 떠들고 있어요. 네.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박수치면서 웃어요. 대박이다 여기 진짜. 자, 같은 자리에 얘 오른쪽 왼쪽으로 아이들이 다 있어요.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악마들이네, 악마들. 저 경찰 조사받은 게 아무렇지 않나 봐요. 어떻게 저래? 인지를 못하는 거죠. 아예. 일단은 경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는 징역 6개월. 그렇지만 집행유예 2년을 받고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선고받았는데 네.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고 접근금지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 아이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부모한테로 돌아오는 접근금지 명령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응급실 내에서 벌어진 폭력 범죄 현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욕하지 마세요. 병원 측 관계자가 욕설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들고 있던 서류를 내동댕이 칩니다. 내가 넌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 너 여기서 죽어. 너 여기서 죽으라. 자,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 남자의 정체는 누굴까요? 한 달 전에 호흡곤란 증세로 80세의 할머님이 실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며칠 동안이나 난동을 피웠어요. 그래서 결국 해당 병원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죽으래. 근데 죽어지지도 않잖아요. 아들이 죽어래? 아유 미치겠다. 아, 확인한 게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를 향해서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아들이 잠시 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있죠. 저기 그러면 할머니 계신 거야? 할머니가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무슨 저런. 아유. 침대를 발로 걷어찹니다. 죽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양반한테.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죽으라고. 어머니를 향한 폭언과 위협이 경찰 앞에서도 이루어지니까 경찰이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넌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 너 여기서 죽어. 자, 오세요. 너라고 하네. 왜 저래? 예. 결국 이제 아들이 쫓겨나죠. 와, 몇 명이 온 거야? 그야말로 뭐 폐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원래는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었는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증세가 많이 호전이 되셔가지고 가족들에게 퇴원을 해도 좋다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들이 막무가내로 어머니를 응급실에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병원에 한 9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어머니만 계신 거죠. 올 때마다 어머니와 또 의료진에게 폭언을 합니다. 뭐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 이런 협박성의 폭언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싶은데 병원이 어머니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지금 어머니가 누워있는 장소는 병실이 아닙니다.
응급실이에요. 병실이었으면은 식사가 계속 나오죠. 때마다. 근데 응급실에서는 식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 관계자들이 사비를 털어서 이제 어머니 식사를 드렸던 거고. 아들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듣기도 싫어. 수액을 주로 주고 그다음에 영양분 아마 줄걸요?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아예 안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나한테 전과하려고 어떤 잘못을? 아,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 때문에. 왜 저래 진짜.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래 아마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방해는 되겠지만 앞으로 본인들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게 지금 소리야. 똑똑하게 만드는 중이에요. 뭔 소리를 저렇게. 아유. 지금 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아들, 놀라운 반전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이 명함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등의 다양한 이력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저 정도 성질이면은 본인 일할 때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자격증을 못 따게 해야죠. 네. 우선은 진위 여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명함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아마도 그런 요양보호사로서의 의료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우선 어머니가 요양보건에 계시다가 응급실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퇴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자니까 계속 저렇게 난동 부리고 퇴원 못하게 함으로써 병원 측의 어머니를 완전히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법을 아니까 그런 걸 이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밀린 병원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내고 버티는 거죠. 그럼 병원 측에서 예를 들어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가 또 병원 이미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손비 차량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손비 처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손해로 떠안는 거죠 병원이. 근데 저 어머니는 저분밖에 가족이 없는 건가요? 저 사람밖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더 분노하실 만한 그 부분인데요. 아버지도 살아계세요. 근데 왜? 근데 그 아버지도 반년 전에 저 사건 발생하기 반년 전에 대형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고요. 밀려 있고 병원 측에서 이제 퇴원하셔야 된다. 퇴원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아버님도? 상습범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한테도 그러고 어머님한테도 그러고 왜 이렇게 큰 병원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단 이 아들이 소리상으로는 기초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양원보다 대형 병원에 있을 때 보험 관련 이득이 훨씬 더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자기가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대학병원 결국 폐륜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고발을 했고요. 형사 입건돼서 벌금 7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70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가족 간의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이 자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 폭행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이 입건되고 나면 막상 또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굳이 처벌해달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사건들 보면 아동학대를 보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렇게 자식이 노인학대하는 것도 정말 이게 무슨 현대판 고려정도 아니고 자기 부모를 저렇게 죽으라고. 예, 부부간 폭행 사건입니다. 진짜 이런 건. 전 남편은 군인 출신입니다. 끔찍한 폭행을 해가지고 아내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고
또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다 찍혔습니다. 아 정말 뭐 속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아주 긴박한 상황이 새벽 시간에 벌어집니다. 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필사적으로 여성이 도망갑니다. 문이 잘 안 열렸는데 뛰어오는 거 봐. 계단을 그냥 막 뛰어 저렇게. 아내를 막 잡으러 가죠. 잡았어. 빨라. 네, 근데 잡혔어요. 잡혔어. 어떡해. 너무 세. 눈 돌았어 완전. 어머머머머. 애들 죽이는 거 보신다. 애들을 죽인다고?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고. 정신 나갔다. 야 진짜 저거 미쳤다. 네. 정말. 아유 엘리베이터 저기 봉을 잡고 버티는데도 아 저런 거 진짜 네. 너무 화난다 진짜 저런 거. 진짜. 무서워 저런 거. 누가 신고를 잘 됐다. 누가 신고를 해줬나? 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괜찮나? 피해. 왜? 사건이 났나 보다. 왜? 아 진짜 정신 나갔다 진짜. 칼을 찔린 거예요? 다행히 아내는 이제 생명을 건지긴 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또 얘한테 죽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우와 찔렸대요. 진짜 죽일 생각이다 저거는. 저거는 진짜. 아니 왜 어떻게 저런 거야? 아 저 미친놈 진짜. 아 이거 진짜 사실 두 이건 사람은 미친놈이다, 6년 정말. 동안 사실 두 사람은 6년 동안 아이 2명을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 영상이 찍힌 이날은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는 면접 교섭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혼 후에 남편도 아이를 이제 볼 수 있는 날인 거죠. 근데 이 전 남편이 집으로 온 전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같이 살자. 네, 근데 이제 전 아내가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 남편이 막 살해 협박을 하고 구타를 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영상을 보시면 남자가 거의 우통을 벗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바지도 거의 다 내려가가지고 진짜 정신 나간 거고. 근데 이제 저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첫째 애가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이제 아이를 다시 재우러 간 틈에 아내가 맨발로 이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로 막 이제 계단으로 뛰어 내려온 거죠. 아 너무 화가 난다 진짜. 또 죽인다 그러고. 저거 지금 그 막 흉기 갖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언제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옷을 입기 위해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흉기를 들고 전 남편이 이제 쫓아와서 아내를 찌른 겁니다. 애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이 휘두르는 흉기를 옆집 남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빼앗고 이 과정에서 또 오히려 손을 크게 다쳐가지고 또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옆집 남자분께서 네. 제지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분이라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까 보니까 막 칼도 막 찔린 많은 얼마나 다치셨대요? 이렇게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등하고 옆구리가 찔려서 신장하고 근육이 파열됐고 또 3주 동안 수술만 4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도망치면서 흉기를 막느라고 가슴, 손가락 이런 데 이제 흉터가 아주 심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전 남편의 엄벌을 요구하면서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예, 과연 전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었을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나 신고할 거잖아. 나 신고해. 너. 신고해서 교도소 가잖아.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 협박을 하네. 이 아내가 얼마나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남편이 형을 살고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자신을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 것이다. 그게 네, 너무 이 걱정에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놨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그 정도로
네, 뭐 정신적인 고통이 충격이 엄청난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제 지금 생각으로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될 정도의 강한 네. 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저 나오면 안 돼. 거의 살인 미수 아닙니까 이 정도는? 30년 있어요. 살인미수, 강간미수,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강요죄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15년형 선고받았고요. 군인 신분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5년도 안 되는데. 15년이어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좀 심리는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상대 배우자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거죠. 소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원하고 또 이혼을 하자라고 한다면 내 건데 어딜 나를 벗어나려고 해라는 분노 감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못 가지면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파괴 욕구가 또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굴 만나서 막 헤어질 때 요즘 진짜 안전 이별하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 얘기 진짜 많더라. 진짜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만큼 이런 범죄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첫 번째 사건으로 보여드릴 내용은요. 어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하신데 이 어머니를 괴롭혀온 둘째 아들과 다른 형제 자매가 재판 싸움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상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가정집의 CCTV인데요. 홈카메라입니다. 누워 계신 분이 이제 어머니신데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근데 그래서 거실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마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저 아픈 노모의 둘째 아들입니다. 카메라를 대고 막 얘기를 해요. 내 칼 들고 있다 지금 좋지? 땀을 개X다네. 뭐야, 왜 그래? 내 거짓말하지 마라. 어? CCTV 잘 봐라. 지금 그래 사건 내줄 테니. 왜 그래? 왜 미쳤나 봐. 다른 형제들에게 협박하는 영상인 거죠, 지금. 아유, 엄마 앞에서 무슨 일이야 저게 도대체. 그리고 이제 마당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카메라를 보고도 협박성의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경고한다니. 네, 가만히 있질 않다니. 저 우통을 벗고 시카를 들고 아주 섬뜩한 제스처들을 하죠. 왜 그래? 어머머머머머. 또 다른 CCTV는 낫을 들고 제거하려고도 합니다. 이게 다 이 집 지금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뭐하지 천진데 뭐나좀 가져가라. 이 집 주차장에서 하는 동작들이었고요. 협박을 하네. 심지어 이 큰형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웃지 말고. 나 그냥 보는 게 있다. 그리고 셋째 딸이 노모 집에 찾아왔는데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돌멩이 들고 사람을 때린다고 난리 났거든요.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떡해. 돌멩이로 사람 때리고 난리 났어. 빨리 사진 찍어라. 빨리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의 남편도 같이 왔는데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진짜. 이 둘째 아들이 가족들이 온 가족 얼마나 괴로울까. 아유. 화살이 소갈증이 그 약간 치고 있잖아. 데리고 뭐. 화살이 저기. 이 둘째 아들이 남편을 밀치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어머, 기절했어요? 셋째 남편이 기절했어요. 어떡해. 어머, 왜 그래, 왜 그래. 자, 그리고 지금 여동생을 왜 저래, 네, 진짜.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잡네 아주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여동생인 거죠. 후유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둘째 아들은 4년 전에 어머니 집 명의를 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인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아들은 4년 전에 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이렇게 폭행을 해서 재판에 결국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고 어머니한테 이제 싹싹 빌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고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를 풀려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과는 아예 그냥 절연하다시피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뭐 CCTV가 많았던 거는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서 뭐 가족들이 설치를 했던 건가요? 네, 그동안에 이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고요. 평소에는 그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제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가족들이 이제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이제 관찰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사건으로 이제 인연을 끊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 집에 이제 저 둘째 아들이 들어온 이유가요. 다른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 어머니 집 2층에 자기의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라고 이제 가족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저 사람은요, 자기는 그게 아니고 아프신 노모를 내가 돌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유 진짜. 이게 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들어온 게 진심이냐 아니냐를 참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그 다른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둘째가 전혀 노모를 돌보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저것만 오히려 봐도. 예, 음식을 거의 드리지 않거나 드릴 때도 상한 음식을 드려서 왜 저래? 그다음에 손으로 예, 드시게끔 놔두고요. 자기의 주장과 부합하는 행동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학대하는 그런 정황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그 낫으로 현관 쪽에 있는 CCTV 전선을 막 이제 자르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 부부가 그걸 다시 설치하러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고 그래요. 그때 어머니는 혼자 집에 계셨는데요. 집안에는 치매 어머니의 소변이 곳곳에 그냥 그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머리에는 뭔가에 맞은 듯이 엄청 부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려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우선 이 둘째 아들이요. 어머니 노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집 명의를 안 넘겨주면 뱃속에 있는 를 다 끄집어내서 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마지막 경고다. 너 죽는 엄마한테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야, 무슨 이런 X가 있어. 엄마한테 정신 나갈 말을 했고요. 정말. 과거에는 사실 이제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을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했던 일까지 있는 등 뭐 폐륜의 거의 뭐 종합. 완전 폐륜의 극치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머니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셨던지 셋째 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힘들다.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다. 그 집도 너무 엉망이다. 이래서 이제 딸이 경찰관들과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2층에서 칼을 들고 내려와서 협박을 했었습니다. 진짜. 지금 안타까운 거는요. 이 현실적으로 치매 이 노모를 돌보는 게 좀 힘든 상황이 뭐냐면 큰아들이 예전부터 이 뇌졸중을 앓고 있어가지고 노모를 모실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셋째 딸도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떤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노모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네네네. 모셨는데 그때 이제 나눈 대화 어떤 내용을 대화를 하셨냐면 당장은 내가 모실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양원에 잠시 계세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둘째를 쫓아낼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직접 엄마 모실게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큰아들하고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막 우시는 모습을 주변 분들이 이제 보셨습니다. 근데 아직 집이 어쨌든 어머니 명의실 텐데 둘째는 사실 근거도 없이 저 집이 자기 거라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의 주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확보한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둘째 아들의 전 처가 제공을 한 영상인데요. 상기 동사는 수녀인 소유인바 이거를 흘러줘야 되거든요. 수준 내는 수녀 것을 약정하고 강요 아니에요? 강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말을 이해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가. 동의합니까? 예. 예? 예. 마음에 듭니까? 예. 약속 들어갔어요. 아이고 착해라. 참 진짜 좀 부부가 똑같네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둘째 아들이 그 아내와 8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후 촬영했다고요? 저걸? 근데 이혼 후에도 치매 노모를 보살펴 준다는 이유로 가끔 이 전처가 노모의 집에 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영상을 찍었고 저거를 이제 증여의 증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혼을 했는데 진짜 돌보러 왔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주장인 것 같고 어쨌든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있으면 저게 효력도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치매 환자라고 해도 그 법률 행위 당시에 그 의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한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걸 그 동의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의한 합의라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노모의 주치의가 사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노모의 상태에 대해서 소견서까지 써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첫째와 셋째가 폭행이나 협박 등 5개의 혐의로 둘째를 고소한 상태이긴 합니다. 둘째 아들은 오히려 첫째에게 3개의 혐의로 고소를 하고 셋째 부부에게는 각각 15개의 혐의를 두어서 고소를 해서 쌍방 고소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가족끼리 진짜. 그리고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저렇게까지 정말 돈이 뭐라고. 형수를 향한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시동생 사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음성들과 사건의 전말이 히든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최초로 공개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2023년 11월에 시동생과 형수의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전화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제 뭐 한 달간 괴롭힌다고 내 동생부터 죽여버린다고 알아? 어머머머. 언제까지 꼭 참았어? 네가 뭐를 참았는데? 네 행동을 참았다고. 응? 까지 말고 다 있고 꼭 한마디 안 했거든. 아빠 봐봐 이제 괴롭힌다고. 알아? 좀 시큰 괴롭혀봐. 알았어. 뭐야? 녹음시켜. 녹음시켜 다 해. 이제 괴롭힐 거야. 뭐야? 너무 많이 그래서 지쳐있네 이미. 그냥 지쳤어. 예, 협박을 이게 뭐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시동생이 형수의 동생에게도 협박을 합니다. 사돈한테. 예. 여보세요? 술 드셨어요? 잘못하면 네 누나 내가 딴다이 마음속에 쏟는다이 녹음시켜 네 누나 내가 딴다이 녹음시켰어요. 해결해봐. 알았어요.
내가 너하고 네 분하고 있으면 내가 시킬 거야. 아 능력 때문에 하시라니까요. 말만 하지 마. 야, 알았어. 끊어. 야죠. 그래, 알아버려야지. 아, 무려 5개월 동안 형수와 그 가족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시동생이. 무려 5개월 동안. 자, 여러분 몇 달 뒤에 아주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형수신데 이 형수가 지금 뭘 들고 나오죠. 도로 쪽으로. 옆에 힐끗 봐요. 도로 건너편 쪽을 힐끗 봅니다. 근데 이때 도로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달려와요. 시동생이었습니다. 달려와요. 어머머머 어떡해. 자, 이 시동생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자, 망치로 형수를 공격합니다. 새벽에 도와준 사람도 없을 텐데. 네. 자,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합니다. 어떡해. 망치로 얼굴을 때렸어요. 뭐 진짜 씨. 또 저로 간다고? 형수가 쓰러지니까 시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려라. 차로 확 밀어버릴 테니까 하면서 자기 차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간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마침 지나가는 트럭이에요. 어떡해. 그래서 트럭이 이 형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고 형수 아들이 이제 막 뛰쳐나왔어요.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동생이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와 진짜 어떻게 저래 사람이. 사람이야. 지금 맞으시는 분 현재는 상태는 괜찮으세요? 광대뼈에는 이제 금이 갔고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이 1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시동생이 이제 그 배를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형수가 시동생의 명의로 된 배를 4억 7천만 원에 팔아줍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개인적인 채무를 다 이제 정산을 하고 나니까 2억 7천 정도가 남은 거죠. 근데 시동생이 형수에게 이 남은 2억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대신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이가 좋았나 봐.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시동생 본인이 원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형수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받아 쓰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해서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그 잔금 2억 7천만 원을 다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동생은 2년 전부터 7천만 원은 형수가 떼어먹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형수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동생이 주장하는 그 7천만 원을 형수가 떼어먹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자기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맡겼나? 그럼 배 팔 때 뭐 서류랑 그동안 빼간 내역들 뭐 이체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뭐 직접 갖다 주든 그런 걸로 증명을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형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시동생 입장에서는 조카죠. 조카가 삼촌 이러면서 가서 다 정산 내역을 보여줬대요.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도 시동생은 전혀 못 믿겠다라는 태도로 나오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아니 정말로 우리 엄마가 삼촌 돈을 빼돌렸으면 그 근거를 좀 가져와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형수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는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고요. 계속해서 형수가 돈 빼돌렸다. 이 주장만, 이 단순한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그냥 달라고 떼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아니 그걸 다 보여줘도 안 믿는 건 그냥 돈 나올 때라고 생각해서 계속 저러는 것 같아. 이제 그 협박의 수위가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3월 중에 보름 동안 걸려온 이 전화만 해도 협박 전화가 무려 54통에 달했습니다. 악질인데.
범행을 저지르고 시동생은 어디 뭐 도망을 간 겁니까? 앞서 이제 CCTV 영상 속에서는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또 자수를 했어요. 자기가 망치로 형수를 폭행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서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뭐? 감형되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자수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형법에는 자수 감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도망갈 수도 없다라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죠. 떳떳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자수를 했으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 다시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찾아오면 어떡해요. 지금 뭐 새벽에 나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집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차로 진짜로 그렇게 해보려고 한 건데 못한 거잖아요.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이 형수한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주고요. 임시 거주 주택을 안내를 해줬습니다. 신변 보호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소되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살인 미수, 거기에다 이제 특수 협박,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살인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에 인근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쓴 것으로 보아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동생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소를 해서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 계속 전화해서 협박할걸요? 내가 나가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것도 그건데 탄원서를 이 영상을 다들 못 보셨는데 탄원서를 왜 써주셨지? 그러니까 그 시동생 쪽 가족들이죠. 아, 자기와 연결돼 있는. 이게 뭐야. 이게 항상 궁금한 게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이 사람이 살인 시도하려다가 아이고 그냥 접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진짜 살인하려고 했던 끝까지 했었는데 이 트럭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은 건데 그거를 감형의 조건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게 가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참 마음이 속상하고 참 안 좋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